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누군가와의 논쟁에서 이기려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의 잘못을 기어이 증명해내어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상대의 사과를 받아냈을지 모르지만 관계는 깨지고 마음에는 앙금이 남습니다. 이겼는데도 허탈하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하수의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손자병법 제3장 모공편에는 모든 전략가의 꿈이라 불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부전 이굴 인지 병, 즉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은 적의 성을 피바다로 만들며 점령하는 자가 아닙니다. 적의 자원과 병력을 온전히 보존한 채 내 편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파괴된 성, 죽은 병사는 승리자에게도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진정한 정복은 파괴가 아니라 포용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대화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논리로 제압하여 망신을 주는 것은 파괴적인 승리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쾌감을 줄 뿐 결국 잠재적인 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성찰의 지혜는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퇴로를 열어주고 명분을 주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부전승을 거두는 고수의 품격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손자가 부전승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어떤 방법으로 이길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싸움을 끝낼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상대의 공격에 똑같이 공격으로 맞서지 말고 유연함으로 그 힘을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스스로 설계할 때 당신의 삶은 불필요한 소모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손자가 강조한 핵심은 상대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이 생기면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끝까지 파고들어 항복을 받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경고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고 퇴로가 없는 적군은 죽기 살기로 덤비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는 하수의 전쟁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의 잘못을 알면서도 100% 비난하지 않습니다. 70% 정도만 지적하고 나머지 30%는 상대가 스스로 변명하거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퇴로를 남겨둡니다.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네요 라고 명분을 주십시오.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신 상대가 나의 제안을 선택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은 비겁한 양보가 아닙니다. 상대를 내 통제권 안에 두면서도 적개심을 사지 않는 가장 영리하고 냉철한 승리의 기술입니다. 적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손자는 말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의 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 중의 최상이다. 우리는 흔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말하는 진짜 승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절하게 짓밟아 얻은 승리는 잠시의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등 뒤에 새로운 적을 남기고 당신의 삶을 끊임없는 긴장 속에 가둡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쏟았던 그 분노와 에너지를 잠시 거두어 보십시오. 상대를 파괴해서 얻은 결과보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거나 싸움 자체를 무력화시켜 얻은 평화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이 폭발할 상황을 미리 읽고 유연하게 흐름을 바꾸는, 결국엔 아무도 그를 대적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기려 하기보다 다스리십시오. 부수려 하기보다 얻으십시오. 칼을 휘둘러 얻는 땅보다 마음을 얻어 넓힌 영토가 훨씬 더 넓고 단단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그것은 당신의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